자, 새 문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오늘은 17 다시 아니 17이 아니죠. 오늘 며칠 차죠? 19 다시 1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 19 다시 1 언더바 놓고 여기다가 블럭 레벨 엘리먼트 .html 이름이 길기 때문에 다 쓰셔도 되고 일부만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앞에 데이 19-1만 여러분들이 시켜서 써주시면은 나중에 파일 구분할 때 쉽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스타일 문서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스타일만 만드시면 돼요. 다른 거 글꼴 넣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데이 19-1 얘는 무조건 이름을 스타일로 뒤에 그냥 통일을 시킬 거예요. 불필요한 파일들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었으면은 링크 사용해서 연결하셔야겠죠. 자, 미리 연결하신 분 잘하신 거예요. 자, 확장자를 반드시 써가지고 저장하셔야 돼요. CSS, HTML 확장자를 안 써가지고 그런 거죠. 저장할 때 다시 빨리 확장자 반드시 써주시고 잘했네요. 네? 아, 네. 내가 추워서. 자, 많이 지금 아직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죠. 저기 그 칠판 뒤에 숨어 있어요. 나는 에어컨 처음 가동할 때가 제일 겁나요. 아, 그 곰팡이 냄새 너무 싫어가지고. 예. 내가 산 것 중에서 가장 잘 산 게 에어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지나니까 아우 냄새가 예.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문 청소하는 사람들 불러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 되셨나요? 자, 지현 씨 연결까지 하셔야 됩니다. CSS 연결.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거를 왜 자꾸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 블럭 레벨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요.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 자, 그런 구조를 블럭 레벨 요소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블럭 레벨 요소다라고 하는 거는 div 태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스판이라고 하는 인라인 요소 태그예요. 스판. 그래서 div는 자, 블럭 요소의 대표 태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스판은
인라인 요소의 대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 때 블럭 요소와 인라인의 차이는요, 블럭은 만들면은 얘네가 위에서 아래로 자, 쌓여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자, 블럭은 만들면 만들수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의 DIV죠? 이것도 DIV고, 이것도 하나의 DIV입니다. 아래 있는 거는 인라인이에요. 자, 인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번 쓰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한 줄에 놓이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줄이 없으면은 줄이 바뀌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모양 때문에 블럭, 우리가 벽돌이나 쌓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놀이기구 등 그런 것들을 블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인라인, 한 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보여지는 모양 때문에 블럭 요소다, 인라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떠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이거를 문서 구조를 만드세요, 뭘 하세요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div 요소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유도를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 인라인 요소 쓴 거는 링크 걸 때 A 태그 하나 빼고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 태그 또한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자, 그러면은 블럭이라고 하는 거를 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만드냐 하면요. 자, 여기에 각각 div 1번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자, 하나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박스 1이라고 쓸 거고요. 아래 클래스 하나 더 쓰셔서 얘는 gen 1이라고 쓸 겁니다. 자, 쓰셨죠? 자, 그러면은 자, 19-1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자, 클래스 박스 1과 자, 선택자 쓰실 때 이렇게만 써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가로까지 해가지고 완성을 해 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 1과 젠 1에 대해서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배경에다 색깔을 넣으시면은 블럭 요소의 영역과 인라인 요소의 영역을 각각 우리가 볼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 1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주황색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황색은 FC0 샵 넣고 세미콜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젠 1에다가는요, 역시 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는 0 CF 넣어서 자,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장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뭐 블럭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고 인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너비랑 높이를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자, 너비는 wid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 200 놓고 탭 누르시면 될 거고, 높이 또한, 높이는 height WH 200 넣을 건데, 자, 이거를 박스 1하고 젠하고 똑같이 넣을 거예요. 크기를. 그렇게 해서 놓고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모양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모양이, 자, 블럭은 너비가 적용된 대로 이렇게 너비 값이 적용이 될 거고, 인라인은 아무런 모습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세미콜론 안 찍으면 항상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어 꼭 세미콜론 찍으셔야 된다. 이 위드에도 안 찍었죠.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힘드니까 줄을 바꿔갖고 쓰시면은 얼마나 보기 편할까요? 이렇게 쓰면은 그쵸? 이렇게 HEIGHT고요. 반드시 단위 픽셀 단위 써주셔야지 될 거고요. 요것도 아니요. 자, 위드의 첫 문자는 W죠. W 탭 누르면 위드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치시지 마시고 200까지 쏘고 탭 누르시면 그대로 또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탭이에요. 그래서 높이 200 탭 그러시면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편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요. 자,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거는 너비와 높이를 적용을 하면요. 영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 영역은요. 블럭 레벨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보았을 때, 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곳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최초에 여러분들께서 블럭 요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얘를 화면에서 볼 수는 없으실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최초의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은, 자, 너비는 최대 너비를 갖지만 높이는 최소 높이를 갖기 때문에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 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건데요. 자, div 하나 빼고 다 지울 거예요. 자, div 하나 빼고 다 지울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물론 이제 배경에 색깔이 없으니까는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선택자 div 선택자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배경 색깔을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확인을 해 보셔도요. 모양이 자, 화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자, div가 없는 거는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실 거는 저 이제 브라우저에서 F12라고 하는 거를 눌러 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뭔가 막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거를 개발자 모드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CSS를 이해를 해 가시는 시간이 될 건데
자, 여러분 이제 미리 보기 브라우저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크롬에서, 아니, 다시 브라켓에서 자,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아이디라든가 불필요한 문서 객체들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미리 보기 브라우저 사용을 그만하셔야지 돼요. 자, 미리 보기 브라우저랑 자, 미리 보기가 아닌 일반 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볼 건데요. 일반 브라우저에서 F12 눌렀을 때와 미리 보기에서 F12 눌렀을 때는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것만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미리 보기 브라우저에서는 자동 완성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문서 객체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속성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 그쵸? 확인할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으면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보기 브라우저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자, 폴더에서 직접 크롬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여기서 여는 걸로 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 브라우저를 끄시고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에서 열어놓고 보았더니 자, div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화면에서 보이지를 않는 건요. 얘를 한번 딱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봐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자, 이 div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617에 곱하기 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617은 너비를 뜻하는 거고요. 뒤쪽에 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높이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617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이 브라우저 크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div의 크기도 같이 변해요. 아까는 617이었는데 425죠. 이 브라우저의 크기를 요만큼 키우면요. 자, 실제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크기가 요만큼이거든요. 자, 요만큼 해서 다시 마우스 올려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785라고 해서 값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화면 크기에 비례를 해가지고 얘네가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너비는 자, 최대 너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은 자, 높이가 최소죠. 높이기 때문에 자, 최소 높이인 0의 값을 갖고 있는 상태로 div는 최초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너비가 있지만 높이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크기를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너비를 200 넣으시고 자, 이렇게만 넣어도 좀 제발 어디서 가로 뒤에서 이렇게 가로 뒤에서 엔터를 누르셔야지 보기가 좀 나아요. 탭 200 픽셀. 자, 이렇게 넣어도 높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를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 마우스 올려 보시면 자, 새로 고치면 이제는 하셔야지 됩니다. 저장해서 다시 올려놓고 봐보시면요. 자, div의 크기가 자, 이제는 자, 너비가 적용돼서 너비는 200으로 바뀌었지만은 높이는 여전히 0인 상태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너비라고 하는 거는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높이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높이 H 200 넣었더니 200 탭 넣었더니 자,
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따라서 div 요소라고 하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할 수 있고, 최초에는 자, 너비가 자, 최대 너비지만 높이는 최소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창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DIV를 한번 딱 클릭해 보시면은 아래쪽에 또는 어느 쪽이든 간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탭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그거 쭉 위로 올리시고 아니 그 위에서 그쪽 네. 그러면은 여기에 div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죠? 자,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시트라고 하는 거는 자,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속성이고요. 유저 에이전트가 아닌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해 주신 거거든요. 자, 어디에다가 적용했다고 써져 있냐면요. day19-style.css 13번째 줄에 써져 있는 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저게 안 적혀 있다. 이게 없다. 아예. 이만큼이.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걸까요? 저게 없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썼는데 나는 분명히 div 적용했는데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얘네가 보이지가 않는 거겠어요? 자, 그쵸. 오타예요. 오타. div인데 선택자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 뿐입니다. 또는 링크를 해야지 되는데 링크를 잘못했다 하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저는 눌렀더니 이게 안 나와요. 그러시면은 원인은 뭐하고 뭐일 거다고요? 선택자가 잘못 쓰여졌거나 링크가 잘못되어진 경우일 거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거는 틀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잘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은 또 오래 뺏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쓴 게 잘 보일 거고, 나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자, 이 값을 한번 적용해 보지 않을래. 그러시면은 여기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일시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이 브라우저에서만 너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은 적용된 것, 적용되지 않은 거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나는 이거를 값을 바꿔볼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뒤에 200픽셀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선택 가능하시고 여기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너비를 100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숫자를 일씩 증가를 시키거나 일씩 감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 아까 여러분들이 브라켓 코드에다가 작성한 거에다 그대로 제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얘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적정한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너비가 300, 200일 때가 보기가 좋구나.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그거를 수정을 하시라 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개발자 모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소와 엘리먼트와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근데 미리 보기 브라우저 여기에 많이 뭐 막 되어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문서 구조에서 뭐 찾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 뭐가 잘 안 돼요 라고 해서 저한테 도움 요청하실 때는요, 반드시 일반 브라우저에다가 켜신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셔야지. 자, 미리 보기 브라우저 켜놓으시면 저도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미리 보기 브라우저 이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최소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여지지 않지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안에 텍스트를 기입하면 기입된 요소나 문자 크기만큼 컨텐츠 영역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CSS 가셔가지고 일단은 높이를 뺄게요. 높이 값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놓고 보시면은 아까처럼 너비는 200인데 높이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얘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서 요소에다가 내가 글씨를 텍스트라고 쓰시면, 자, 이 문자가 가는 줄높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줄높이. 자, 이 줄높이 크기만큼 자, 적용이 돼서 자, 크기가 보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요, 우리가 자, 라인하이트라고 하는 줄높이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자, 라인하이트는 뭘 말하는 거죠? 자, 라인하이트는 뭐 할 때 쓰는 속성일까요? 그쵸, 행간을 조절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한 행간을 4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텍스트에다가 BR 넣고 또 하나의 텍스트를 하나 입력하시면, 자, 텍스트가 두 줄로 보이겠죠. 근데 각각 행간이 40인 텍스트가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자, 이 노란 거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은 높이는 40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n에는 8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 행간을 저장을 안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높이가 얼만큼이 된다? 80이 된다 하는 거냐, 80픽셀. 자, 정말 80일까요? DIV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확인하시면 크기 나오죠. 토탈 8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 안 쓰시면 안 된다고 했죠. 절대로. 자, 그래서 블럭 요소에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을 하면은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것에 적용이 되어서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컨텐츠 박스에 적용된 너비에 따라 오른쪽으로 빈 공간이 생겨요. 자, 우리도 여기서 값을 무언가를 놓고 보았더니 요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 거는, 자,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걸 만드시면은, 자, 이 블럭 레벨이 가지고 있는 경계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요만큼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자, 어떤 수를 써도 디마케이션 박스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요만큼의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 생기는데, 자, 이게 왜 있냐? 이 빨간색 영역 안으로
다른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DIV를 하나 더 만들면은 나란하게 놓일 수가 없는 게 이 빨간색 박스 안으로는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이렇게 또 다른 DIV가 놓이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 안으로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쌓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 디마케이션 박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자마자 여기 요만큼 자기만의 공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자, 만드는 크기대로 이렇게 놓일 거예요. 글씨 텍스트로 쓰면은 텍스트 글씨 맞게끔 너비도 조절이 될 겁니다. 또 쓰면은, 자, 인라인 요소는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또 그 옆에 놓이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또 블럭을 만들면요. 블럭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블럭은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한 칸을 모두 몽땅 채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디마케이션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디마케이션 박스 안에서 생기는 이 여백, 아까 빨간색으로 제가 만들었던 이 안쪽에 있는 여백은요, 이거를 디마케이션 박스가 요만큼이고 너비를 주었더니 요만큼 자동으로 여백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 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 그냥 빈 공간이잖아요. 무언가 색깔이나 뭐가 채워져 있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에 놓일 수가 없고요. 그쵸? 자, 자동으로 생긴 여백을 우리는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자동으로 생성돼서 오토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오토 마진이라고 하는 말 용어 또한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오토 마진은 뭐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생긴 여백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너비를 적용하고 높이를 적용하고 글씨를 쓰시면요. 자, 디마케이션 박스 안으로 오토마진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여기 너비하고 높이가 적용이 된 거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에 얘네가 만들어진 자, 크기가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컨텐츠 박스는 말 그대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글씨를 써도 얘는 컨텐츠 박스에 작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마케이션 박스는요, 다른 블록 요소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 영역을 만들고요. 이 영역으로 블록 요소들은 한 줄에 놓이거나 겹쳐 보이는 형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블록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오토 마진이라고 하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봐보시면요. 어느 한 요소에 여기선 지금 자, div를 두 개를 만들고요. 보이는 그림처럼 하나는 박스 1, 하나는 박스 2라고 놓고 박스 1에다가만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값을 오토로 주었어요. 이거는 오토 마진을 왼쪽으로 보내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진을 왼쪽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백이 남지만은 여기 아래쪽에 만들어진 주황색이 위쪽의 여백으로 올라오거나 여백을 채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요, 분들이 자, 여기에서 세문서 만들지 마시고 다 지운 다음에 자, 속성 다 지우시고 자, 태그도 지우시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문서 만든 대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자, 이걸 한번 쭉 같이 여기 있는 내용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정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자,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고 이 박스가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 컨텐츠 영역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